안녕하십니까. 쉼터를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조금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나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심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만큼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심통이 현실화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동영상 강의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좀 강요가 들어가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책 한 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2017년 3월 27일 날 저희 밴드 심통클럽, 그러니까 네이버 공개 밴드죠. 심통클럽 치고 들어가시면 네이버 공개 밴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어요. 현재는 시즌 5까지도 가 있고 내용은 무지하게 많아요. 한번 좀 들어가셔서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3월 27일 날 제가 썼던 라쿠칼라차라는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라쿠칼라차 편은 제가 저희 아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적은 편이에요. 읽어드려 볼게요. 제 아들 규현이는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시즌을 많이 타서 시시각 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함이 없어요. 그 중 하나가 자동차이죠. 제가 운전을 하면 뒤에 앉아서 조작하고 싶어서 아주 죽습니다. 크크. 근데 우리 아들이 커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혹시 난독증 아닌가 싶은 우리 아들에게 직업을 직접 만들어 주기로요. 궁금하시죠? 제가 꿈꾸는 심스타운에는 기차가 있고 그 기차의 이름은 라쿠칼라차입니다. 물론 기관사는 우리 아들 규현이이지요. 아이들의 직업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썼었고요. 이날 좀 댓글들이 이게 사실상 시즌 1에서 해시태그, 제 거는 이제 포스트의 번호 앞에다가 해시태그를 붙였었는데 해시태그 8번이다 보니까 거의 초기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글들이 그렇게 막 좋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사실상 이 라쿠칼라차 편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디어가 한번 이제 빛을 발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김도영님이 좋은 생각입니다. 울 아들은 뭘 시킬까요? 제가 말했죠. 이미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민증 나오면 시켜줄게요. 아니면 김도영 회원님이 저처럼 만들어 보세요. 심통도움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전지현님이 규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고 싶네요. 제가 말했죠. 기차라고요. 올린 글에 집중 좀 하세요. 전지현님이 정정 기차요? 뭐 이렇게 썼고요. 강민주님이 규현이는 낮에는 악당, 밤에는 천사예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글 쓸 때 감동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렇게 썼고, 자, 여기서 라쿠칼라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쿠칼라차와 이 말이 연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카냐 칼이냐 그 차인데 라쿠칼라차가 원문이고요. 그게 멕시코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민요인데 그게 멕시코 혁명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민중의 봉기에 사용된 노래라고 합니다. 아주 흥겹고 재미난 노래예요. 그 노래 자체에 라쿠칼라차가 또 무슨 뜻이냐면 바퀴벌레라는 뜻이랍니다. 바퀴벌레는 진짜 어떻게 그냥 막 박멸을 시키려고 해도 박멸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절대로 니들이 아무리 밟아도 내 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뺏어갈 수 없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뜻에서 저도 심통도움이 이게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저기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뚫리거든요. 뚫리는데 그럼 출구가 4개가 되는데 그 출구가 4개 중에서 3개는 기찻길을 만들 거라 통행이 못하고 1개만 출구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라쿠칼라차가 이 안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기차가 될 거예요. 그 기차를 만들고 사실상 우리 아들이 기계 조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지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울 거고 약간의 돌발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들은 그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서울에서 제가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건물을 물려줬다. 그럼 우리 아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막 그 월세 제대로 받아내고 아니면 그 막 어떤 때는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법정으로 또 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아들 주변에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제 아들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심통한테 내 아들 책임지라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선 심통을 만들어줘야겠죠. 심통을 돈을 벌게 해줘야 될 거고 심통을 힘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는 집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들 직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정책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뭐 몇 개를 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발달장애이니까 그냥 발달장애인의 작업장을 얘기를 할게요. 성년장애인이 되면 공동작업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요. 주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곳. 몸은 성년인데 아이의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이고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작업을 하는 거기는 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기는 받겠죠. 다음 예약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업장이든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이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일거리도 조금씩은 제공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러려면 아이가 작업장, 그러니까 괜찮은 일거리라고 두 가지는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가 좋은 일자리라고 찾아간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를 찾아서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잡코치까지 붙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제 책에 더름이라고 있는데 그 더름이는 그 잡코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 부모님이 직접 하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식하고 같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조건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라쿠칼라차처럼 저희 아들의 직업 제가 직접 만들고 여러분 아이 있는 집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그만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